영덕에서 캠핑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출발한다. 오늘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이번 여행은 목적지 없이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인스타에 내가 동해 쪽으로 왔다니까 옛날에 299에서 일했을 때 나에게 바이크를 샀던 고객님 중 한 분이 동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 한번 꼭 보자 그래서 동해로 가고 있다. 해안 도로를 달리면서 보는 바닷가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 나는 가끔씩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항상 동해안 바닷가를 찾는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마음이 편해진다. 특히나 동해바다가 나는 가장 아름답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라이딩할 때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늘의 날씨도 엄청 더웠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바닷가를 따라서 쭉 동해시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제 카페 사장님이 알려준 코스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카페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가보기로 한다. 산속이라 그렇게 덥지 않고 경치도 좋다 그랬는데 정말 경치가 좋고 산속이라 그런지 시원하다. 날씨 어플로 확인해보니 동해안 바닷가보다 여기가 온도가 4도 정도 낮았다. 바이크를 타고 전국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나는 요 지역은 처음 와보는 것 같다. 강원도 자체도 많이 와봤는데 영양군이라는 곳이 있는 것도 솔직히 몰랐고 영양군이라는 곳을 처음 라이딩하는 것 같다.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을 라이딩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처음 와보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라이딩할 때가 더 기분이 좋다. 산길이 한적하고 차도 한 대도 안 지나다닌다. 요런 길을 타고 GS를 타고 달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힐링이고 그리고 행복이다. 내 바이크는 속도가 많이 나가는 바이크가 아니라 이런 산길을 달릴 때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산을 내려왔는데 앞에 구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뭔가 딱 봐도 느낌이 비구름 같았다. 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요즘 날씨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니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결국 아까 봤던 구름과 가까워지니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봤을 때 비구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는 비인 것 같다. 구름의 색깔도 완전 까만 먹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는 내릴 것 같지 않지만 혹시나 또 몸이 젖은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면 찝찝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비를 피해갈 만한 마을을 찾아야겠다. 조금씩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 1, 2분 정도 라이딩을 하니 마을이 나왔다.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이 마을에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쉬었다 가야겠다. 앞에 보이는 큰 나무에서 바이크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한적한 동네에 오면 기분이 좋다. 어릴 때 살던 시골이 생각나기도 하고 잠깐 여유를 가지면서 쉬다 가야겠다. 다들 바쁘게 사는 도심을 떠나 이런 시골 마을에 가끔 들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바쁘게 흘러가는 도심과는 틀리게 시골은 시간조차도 천천히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늘도 이쁘고 마을도 이뻤다. 어차피 약속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비를 피하고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10분 정도 지나니 비가 그쳤다. 그리고 비는 생각보다 많이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출발을 한다. 한적했던 시골 마을을 떠나 이제 다시 동해시로 향하고 있다. 확실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오늘은 라이딩하기 너무 좋다. 산속에 있는 터널은 도심에 있는 터널과 틀리게 시원한 거를 넘어서 살짝 춥기까지 하다. 그래서 더울 때 라이딩 하다가 산속 터널을 들어오면 한 방에 더위가 씻겨나간다. 요번 여름 휴가의 하늘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오늘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오늘도 하루하루 행복함을 느끼면서 나는 라이딩을 조심조심 한다. 오늘 만나기로 한 고객님,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께서 캠핑 그만하고 오늘 하루는 편하게 자고 가라고 숙소까지 잡아주셨다. 그래서 목적지를 숙소 주소를 치고 가고 있다. 어느덧 영양군을 지나 동해에 다다랐고 나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다.
이틀 동안 캠핑을 해서 그런지 내 몸은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더위에 찌들어 있었는데 오늘은 숙소에서 푹 쉬다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어드벤처에서 바나나 예약했거든요. 네, 요거 좀 적어주세요. 여기다 대시면 온도도 나옵니다. 그것도 적어주세요. 뜨거울 수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여행 찍으려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묵을 생각이 없었는데 캠핑만 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 보조 배터리 6만짜리 이제 세나도 충전해야 되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액션캔도 충전해야 됩니다. 잘 안 나오네. 면도도 해야 돼요. 며칠 면도를 못했더니 수염도 났고 우선은 물부터 먹어야겠어요. 너무 더워요. 냉장고에 뭐가 있냐. 오, 파워에이드. 와, 씻고 나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캠핑보다는 숙소가 좋아요. 편한 건. 숙소 앞에 도착했다고 해서 지금 만나러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중입니다. 느리지만 뛰는 중입니다. 동해에서 제일 먹어본 고깃집 중에 맛있는 집 두 집 중에 한 군데. 여기가요? 인생극장. 내가 이구구를 그만뒀는데 그래도 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나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브이스트롬 1050 XT 신차를 내리셨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좋아하는 고객분들 중 한 분이었다. 왜냐면 항상 오실 때 음료수를 사오는데 먹을 걸 사와서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항상 직원들이 힘든 점 그리고 우리들을 배려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나는 이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것마저 고객님은 부담스럽다고 해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챙겨주고 싶었다. 처음 만남은 나는 바이크 판매사원 그리고 고객님은 바이크를 사러 오셨지만 바이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형님 아우하는 인연이 된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바이크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만나지 못할 인연도 바이크 하나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행님을 만나는 건 오늘이 사실 처음이다. 299 모터스에서 손님으로만 봐왔지만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바이크라는 단어 하나로 어색함 없이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다. 나는 맥주를 마시고 형님은 소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3시간 넘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형님은 브이스트롬 1050 XT, 나는 G650 GS. 둘 다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모험에 관한 그리고 비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식당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의 숙소가 그리고 형님은 5분 정도 거리에 숙소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맥주, 소주를 몇 잔 더 마시고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형님 덕에 숙소에서 푹 쉬고 나는 여행을 출발한다. 원래는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었는데 오늘도 인스타에 댓글이 달렸다. 299 있을 때 바이크를 사간 고객님인데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 고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의 목적지는 평창으로 향한다.